유토피아, 완벽한 세상,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꿈꿔온 단어죠. 근데 이 단어 사실 처음부터 농담이었습니다. 1516년 영국 철학자 토마스 모어가 책 한 권을 씁니다. 사유재산도 없고 전쟁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섬 이야기. 제목이 바로 유토피아. 그리스어로 풀면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좋은 장소라는 뜻의 이우토폿,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의 오우토폿. 모어는 둘 다 섞어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곳은 없다는 걸 알면서 쓴 겁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더 이상한 게 나와요. 토마스 모어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나중엔 대법관까지. 헨리 8세의 최측근이자 절친한 친구. 에라스미스 같은 당대 최고 지성들과 편지를 주고받던 르네상스 지식인, 한마디로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책을 한 권 씁니다. 사유재산을 없애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자, 왕도 귀족도 필요 없다. 당시로선 거의 혁명선언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어요. 왜 썼을까요? 모어가 살던 16세기 영국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이 한창이었어요. 귀족들이 공유지를 울타리로 막아버리고 농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양을 키우는 게 농사보다 돈이 됐거든요.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렸고 거리엔 거린이 넘쳤습니다. 당시 법은 이들을 잡아서 귀를 자르거나 교수형에 처했어요. 가난한 게 죄였던 시대. 모어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씁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지금 읽어도 소름 돋는 문장이죠. 이게 유토피아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책의 구조 자체가 독특합니다. 모어는 직접 주장하지 않아요. 라파엘 히슬로데우스라는 가상의 여행자를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섬에 다녀왔다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이 섬 얘기 그냥 전달하는 거야 하는 구도를 만들어둔 겁니다. 그럼 유토피아 섬은 어떤 곳이냐?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완전히. 집도 땅도 돈도 공유예요. 모든 시민은 하루 6시간만 일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거나 쉬거나 예술 활동을 해요. 직업은 2년마다 바꿉니다. 아무도 같은 일만 평생 하지 않는다. 금은 어떻게 쓰이냐? 죄수들 발목에 채우는 족쇄 재료로 씁니다. 아니면 병이. 요강을 금으로 만들어요. 귀한 금속을 가장 천하게 씀으로써 황금에 대한 욕망을 아예 없애버리려 한 겁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냐? 유토피아인들은 직접 싸우는 걸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대신 돈으로 용병을 사고 적국 내부의 배신자들을 매수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명분 없이 실리만 취하는 냉혹한 현실주의. 종교는 자유입니다. 어떤 신을 믿어도 돼요. 단 무신론자는 시민권을 제한합니다. 신이 없으면 도덕이 없다고 봤거든요. 여성은요, 가사노동과 육아가 주된 역할입니다. 완벽한 세상이라면서 여성 평등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이 책이 위험한 지점입니다. 유토피아를 그렸지만 16세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자, 여기서 이 책이 진짜 이상해집니다. 모어는 사유재산을 없애자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런던의 대저택을 소유한 부자였어요. 종교의 자유를 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대법관이 되고 나서 개신교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직접 서명해서. 아까 가상의 여행자를 내세웠다고 했죠. 모어는 책 안에 본인 캐릭터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는 유토피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글쎄, 사유재산을 없애면 진짜 될까? 현실 정치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야? 즉, 모어는 책 안에 자기 반론을 직접 넣어뒀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책이 진지한 사회 비판인지 아니면 그냥 지적 유희인지.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어 본인이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책이 후대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이 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봐라, 500년 전에 이미 공유사회를 그린 선구자가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계열 학자들은 모어를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도 이 책을 가져갑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어를 성인으로 시성했어요. 1935년에 보수 가톨릭 지식인들은 이 책이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읽습니다. 같은 책을 두고 좌파는 공산주의 원형이라 하고 우파 종교계는 정신적 귀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어가 책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채로 던져놨어요. 문제는 이걸 닫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에 수백 개의 공동체 실험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며 모여든 사람들, 뉴 하모니, 브룩팜, 오네이다 공동체. 거의 다 10년 안에 무너졌어요. 이기심, 무임승차, 지도자 독재화, 이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0세기엔 더 큰 스케일로 시도됩니다. 소련, 마오쩌둥의 중국, 폴포트의 캄보디아. 유토피아를 국가 단위로 강제로 만들려 했어요.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디스토피아였습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걸 존재하게 만들려 했을 때마다 지옥이 됐습니다. 그럼 이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유토피아는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사유재산, 돈, 노동, 전쟁. 이게 정말 당연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지. 모어는 50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졌고 아직도 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완벽한 세상은 없어요. 하지만 완벽한 세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는 것, 그게 지금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모어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그리면서 존재하는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 유토피아.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책입니다.